네, 국토부가 잠시 후 4시 BMW 늑장 리콜 그리고 리콜 축소 의혹 조사 등에 대한 조사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런 가운데 BMW가 오늘부터 리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네, 한편 극우 성향 사이트와 남성 혐오 사이트의 도를 넘은 행태가 범죄 수준으로 치닫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 지난 17일에는 한 사이트에서 청와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까지 게시돼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사고 소식들 임방글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오후 4시입니다. 국토부가 BMW 화재 관련된 조사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관련 내용을 저희가 조금 추측해 보자면 늑장 리콜 또 리콜 축소 의혹을 밝히겠다는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BMW가 자발적으로 지금 리콜을 실시를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리콜에 들어가는데요. 전부터 나오고 있었던 이야기가 너무 이게 늦게 시작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결함 인정도 너무 늦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구심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가 이제 오늘 오후 4시에 어떻게 BMW를 조사 계획할지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이와 별개로 또 뒤에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누겠지만 지금 경찰에서도 따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BMW가 과연 결함을 인지하고도 조치를 뒤늦게 한 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한 그 사실 실체는 실체적 진실을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알고도 숨겼는지 이 부분을 밝혀내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근데 이 부분을 밝혀내는 게 좀 쉽진 않다고 들었거든요. 네, 알고도 늑장 대응했는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BMW 조사한 이유가 현행법에 뭘 위반했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우리 현행법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면요. 이 자동차 제작자들은요, 이 자동차나 아니면 자동차 부품에 어떤 결함이 있다라는 거를 알았다면 그 안날로부터 즉시 그러니까 시정 조치 계획을 지체 없이 공개하고 또 시정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를 위반해서 제작 결함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아니면 지체 없이 결함 시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은 이제 결함이 지금 인정된 상황이잖아요. 과연 BMW가 언제 인지한 거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의구심이 나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의구심이 나는 부분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 소개해드리면 BMW가 2016년 말에 냉각기 설계를 바꿨어요. 근데 그 설계를 바꾼 다음부터는 화재가 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설계를 왜 바꿨을까? 이게 2016년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도되는 거에 따르면 이 업계 관행상 설계를 바꾸는 데는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2016년 말에 바꿨으니까 못해도 2016년 초에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BMW가 인지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구심이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어쨌든 화재가 날 가능성을 자체적으로 인지했지만, 그러니까 우리 추측하자면, 그러니까 뭐 의혹을 좀 불러일으키자면 인지는 했지만 이렇게 불이 많이 나거나 할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이걸 뭐 은폐했다거나 아니면 좀 허위 보고했다는 이런 의혹을 좀 저희가 가져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자동차에서 화재가 나는 거는 치명적인 결함이에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정황, 지금 이 EGR에서 냉각기에 문제가 있어서 이게 화재가 날 이런 우려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사실 즉시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 말에는 바꿨잖아요. 그리고 그때 한 2016년 초부터 이거를 인지한 거 아니었을까 하는 첫 번째 의구심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거는 또 이제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BMW 문건을 보니까 본인들이 결함을 인지한 날짜를 올해 7월 20일로 딱 정해놨어요. 우리가 7월 20일에 인지를 해서 아까 제가 지체 없이 조치를 해야 된댔잖아요. 그래서 7월 25일 날 리콜 계획을 보고를 합니다. 국토부에. 이거에 의하면은 법을 지킨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니까요. 본인들이 국토교통부에 7월 18일 날 저희 리콜하겠습니다라는 보고를 해요. 그러면 벌써 이 문건 자체로도 20일 날 알았다면서 18일 날 그보다 이틀 전에 저희 리콜하겠습니다라고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객관적인 그
보고서 안에서조차 지금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국토교통부라든지 수사기관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체크하면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이제 그 은폐나 축소나 내지는 뭐 거짓 공개, 결함 시정하지 않으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라고 네. 했는데 이게 회사 차원의 벌금인 거예요? 그럼 되게 적지 않아요? 회사 차원의 벌금이라고 그러면은 적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담당자인가요? 예, 그러나 근데 이건 지금 형사처벌이고요. 또 다른 또 이 법인의 이 회사에 대한 어떤 징계 부분은 그거는 예. 또 별개니까 형사처벌 외에 그거는 또 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오늘 이제 이런 국토부 발표가 있을 예정이지만 이 같은 날 리콜 조치를 또 BMW 차원에서 들어갔거든요. 예. 리콜 조치가 들어간 상황인데도 좀 리콜이 잘 될 것이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던데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화재 원인이 아직 명확하게 안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소비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화재 원인이 명확하게 안 나왔다고 생각하시냐면 첫 번째로는 그 긴급 안전 진단을 받은 차, 그러면 안전 진단을 받은 차, 그로부터 그 진단을 받았으면 멀쩡해야 되는데 그런 차가 또 2대 화재가 났어요. 받고 그러면 나서도. 네, 거기에 대해서 물론 BMW에서는 진단 자체에 좀 잘못했다 진단을 우리 직원의 실수가 있었다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요. 네. 더 중요한 거는 리콜 대상이 아닌 차에서도 또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 보면 그거 외에 다른 원인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소비자로서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 소비자는 그 차를 특히 모시고 BMW 차량을 모시고 있는 분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리콜 후에 과연 만약에 화재 원인 이거 외에 다른 것이라면은 리콜이 조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불안감은 이제 좀 수그러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아까 지금 김나연 앵커 얘기대로 그리고 부품 수급도 문제인 게 이게 10만 대가 넘는 차량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아까 배삼진 기자의 리포트를 봤습니다만 유럽에서도 32만 대 리콜이 들어와서 지금 부품 경쟁이 일어나갖고 좀 뭐 지금 일부 8월에 하기로 했던 분들이 9월로 연기 통보받고 막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네. 이 BMW 차량을 운전하신 지금 리콜 대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빨리 이게 수리가 돼서 그렇죠. 차를 안전하게 운전하고 싶으실 텐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우리나라만 우선 상당합니다. 10만 대가 넘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역대 최대 규모라고 이야기를 예. 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차가 다시 리콜 대상입니다.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부품이 제대로 수급될 것인가 이야기고요. 그렇죠. 예. BMW 코리아 쪽에서 우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배로 오는데 빨리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항공으로 오고 유럽에서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만 한국을 좀 우선적으로 해달라라고 이야기는 하겠다고 해요. 보통 이런 리콜 1년에서 2년 걸리지만 BMW 코리아는 올해 안으로 연말 안에 이것을 모두 다 리콜을 하겠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또 이제 보도되는 언론에서는 당장 내년에 이거 리콜입니다라는 연락을 받은 일부 차주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BMW 코리아 측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거와 별개로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미뤄질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확실히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낙관적인 전망만은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리콜이 돼서 일부 부품, 문제가 된 부품을 교체가 됐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면 이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 리콜과 관련해서 현재 뭐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에서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고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비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지금 앵커분이 말씀하신 리콜을 했는데 리콜한 차량에서 불이 났다는 경우는 정말 큰 경우예요. 그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예. 안 그래도 지금 불안감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BMW 이거 리콜 대상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예. 아예 앞으로 이게 안전하다는 게 확실히 나오기 전까지는 예. 아예 판매를 중지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판매 중지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지금 관련법상으로도 약간 애매한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모든 그런 국내 조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과의 FTA 조항이라든지 다 고려를 해서 자동차 운행의 안전에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정부가 판매 중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아직 명확하다고 저희는 개인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아직 네. 화재 원인도 명확히 안 나고요. 리콜 이후에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리콜 이후에도 화제가 났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정부가 정말 판매 중지까지 강력하게 고려해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남성 혐오 사이트죠. 최근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는, 들어가 보셨어요? 거기 혹시? 워마드? 아니요, 저는 아직 들어가 보지는 예, 저도 못했습니다. 들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여기가 정말 바람잡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17일에 워마드 사이트에 청와대, 다른 것도 아니고 청와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게시가 됐다면서요? 네, 그래서 경찰이 이제 내사에 바로 착수를 해서요. 청와대에 폭탄 설치되면 정말 큰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워마드에 올라온 글은 아예 폭발물 사진까지 같이 게재돼서 네. 청와대에 이제 테러를 하겠다라는 예고글이 올라왔었는데요.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고 수색도 했지만은 결국에 이제 소동으로 끝났는데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워마드가 사실 요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이 워마드에 너무 이 도를 넘는 그 게시물들, 네. 사진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더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고등학교 기숙사 남성 샤워실로 추정되는 곳에서 몰래카메라를 찍은 그 사진도 여기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요 일전에 이제 홍익대 미술 수업 중에 그 누드 모델을 예. 찍어서 문제가 됐잖아요. 그 이외에는 또 이제 몇 개의 학교에서 또 그 화장실을 찍은 사진들이 또 문제가 됐고요. 예. 또 이제 최근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 샤워실. 고등학교 기숙사 남성 샤워실에서 또 이제 몰래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그게 이제 또 사진이 그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 워마드 게시판에. 고등학교 기숙사면 미성년자이고 그렇죠. 미성년자 나체 사진을 올렸다라고 한다면 이거 좀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닌가요? 우선 제명은 그대로일 것 같은데요. 다만 미성년자라면 우리가 물론 모든 성은 보호받아야 되지만 미성년자 성은 조금 더 예민하잖아요. 우리의 감수성이.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범인을 잡아서 처벌을 한다면은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양형 조건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처벌이 더 중하게 되겠죠. 이것도 워마드에 올라왔다는 거는 여성분께서 이렇게 했다는 거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그렇게 걸까요? 볼 수밖에 볼 수 없겠죠. 왜냐하면 워마드 자체는 회원이 여성밖에 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성분이 그러니까 그분이 직접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몰라요. 여성이 그렇죠.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는 불명확하나 최소한 게시한 사람은 여성으로 볼 가능성이 처벌 수위는 있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히게 되면 이거. 우선 이거는 성폭력처벌특례법에 의해서요. 이제 최대 5년까지 그 징역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몰래카메라가 그렇기 네. 때문에요. 그렇군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강제로 정부가 이런 사이트를 좀 폐쇄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고 워마드뿐 아니라 차별 또는 혐오 사이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를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이거는 사실 워마드뿐만 아니라 예. 예전부터 뭐 또 일간 베스트라고 또 이거는 남성 그러니까 여성을 좀 폄하하는 이런 그렇죠. 사이트도 예. 있죠. 이런 사이트 문제가 나올 때서부터 계속 나왔던 문제인데요. 조금 나눠서 보면 어떤 그런 게시판에 게시글이 올라왔을 때 그 글이 굉장히 어떤 이렇게 남을 굉장히 명예를 훼손하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어떤 범죄를 모의하는 글이라든지 누구의 어떤 명예를 굉장히 훼손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렇게 불법 정보가 올라와 있으면 그걸 운영하는 그 사이트 그 운영자들이 자발적으로 그거를 삭제하기도 하고요. 아닌 경우에는 그냥 방치할 경우에는 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삭제를 시키거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게시 글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말씀하신 거는 그 사이트 자체를 없애자는 거거든요. 근데 사이트 자체를 없애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기능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죠? 지금 현재 우선 처벌을 그렇게 삭제할 수 있는 법령은 있는데요. 막상 그게 실행하기는 쉽지 않아요. 지금 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 게시판 전체에 그 사이트 전체에 올라온 글들의 70% 이상이 그렇게 불법 정보를 담고 있을 때는 폐쇄 조치도 할 수 있는데 예. 지금 가장 많이 그렇게 불법 정보를 많이 올린 사이트라고 이제 통계상 인정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일간베스트라는 데인데 예. 그것조차도 70%가 다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이트 자체가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옵니다. 지금 워마드가 굉장히 자극적인 글도 굉장히 이슈를 많이 끌고 있지만 그 워마드 게시판 안에도 그런 정보가 아닌 글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과연 이게 그 70% 이상을 만족시킬 것이냐? 그러기는 사실 쉽지 않고요. 그리고 사이트 자체를 폐쇄한다는 것 자체가 정부로서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가 항상 걸려 있거든요. 예. 물론 아주 명백하게 불법 정보만 있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소라넷이라는 음란물. 그건 거의 서버를 100%잖아요. 또 해외에 두고 있어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운영 주체만 좀 확실하고
국내에 좀 서버 두고 있거나 하면은 좀 모르겠지만 이 관리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어렵다면서요. 그렇죠. 이런 사이트 지금 워마드도 그렇고 대부분의 서버가 또 외국에 있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자면 방통위 차원에서 이런 게시글 하나하나에 대한 것은 지금 삭제나 현재도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할 수가 있지만 사이트 사이트 전체에 대한 그런 폐쇄는 어려운 것이다. 네, 잠시 저희가 그 특검 연결을 해보죠. 허익범 특검팀이 오늘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수사 기한 연장 신청 여부는 22일 날 결정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 브리핑의 요지입니다. 예? 다시 말씀해 드릴까요? 예, 이상입니다. 오늘 오전에 회의를 하셨는데 회의 때 결정은 된 건가요? 다만 그거를 22일 날 공고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직 결정이 안 된 건지. 오늘 회의에 대해서는 보안 수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 기한 연장 신청 여부는 22일 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저희가 결정이 안 됐다고 받아들이면 되나요? 수사기간 연장. 그렇습니다. 22일 날 수사기한 연장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22일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22일까지 뒤로 당일까지 뒤로 미룬 이유가 있나요? 22일 날 연장 신청 여부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 낫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왜 낫다고 하신 건지. 그 특별한 이유. 네, 허익범 특검팀의 박상용 특검보의 정례 브리핑 함께 보셨는데요. 내용을 좀 보자면 영장 그 김경수 지사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를 좀 면밀히 분석하고 있고 또 25일 오는 25일에 60일간의 1차 수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드루킹 특검팀이 연장할 것인가 신청 여부에 대해서 내일 모레 결정할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이 연장 될까요? 연장할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장 신청은 하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안 하지 된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우선 영장이 기각이 됐잖아요. 예. 기각이 됐고 영장 신청하기까지 특검에서 할 수 있는 수사는 저는 거의 다 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예. 그러니까 연장을 신청한다라는 거는 수사를 더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건데요. 예. 이미 불구속이 기소를 됐고, 한다 의견을 네. 밝힌 바 있죠, 그렇죠? 네, 기소는 하겠다고 했지만은 네. 우선 그 영장 기각 사유에서 다툴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는 수사는 거의 지금 이만큼 다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나머지는 기소를 하면서 대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지금 박상용 특검보가 한 발언을 가지고 좀 추측을 해본다면 예. 김경수 지사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 중이다. 그리고 수사기간 연장 여부는 22일 날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기각 사유를 좀 면밀히 검토한 후에 더 이상 뭐 재청구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들이 판단이 되면 구속영장을 수사기간 연장을 좀 하지 신청하지 않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 좀 연결지어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이틀은 좀 유예기간을 두겠다 이런 뭐 네, 표현을 봐야 될까요? 예, 뭐 아마 그렇게 시간을 둔 거는 내부적으로 조금 의견 충돌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더 그러면 우리가 더 분석을 해보고 논의를 해본 다음에 결정하자라는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22일로 잡은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예. 명확하다면 22일까지 그 뒤에 결정할 필요는 그러니까 만약에 없겠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장을 재청구할 의도가 있었다면 물론 뭐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네. 불구속 기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마도 근데 불구속 기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22일에 결정을 연장하지 않는 쪽으로 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제가 뭐 직접 그 수사를 참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이제 언론에 나온 거, 보도된 거 이런 거를 종합해서 봤을 때는 특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그런 어떤 결정적인 증거, 그래. 예, 특히 그 공모의 결정적인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게 네. 확보가 됐다면은 영장이 청구가 발부가 됐겠죠. 그래서 예. 이런 상황에서라면은 수사기한 연장도 신청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설사 신청한다고 해도 그게 연장이 될지도 저는 좀 미지수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방글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 이슈 자세하게 저희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